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지금이 더 불안할까요? 돈은 어느 정도 모은 것 같은데 그걸로 앞으로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모을까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년 재정 전문가 이진영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이 순간 인생 후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 중인 분들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50대든 60대든 이미 은퇴하셨든 아직 일하고 계시든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그 클릭 하나가 앞으로의 삶에 든든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자식 키우고 대출 갚고 보험 넣고 퇴직금과 연금도 준비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몇 년이나 괜찮을까? 내 돈 정말 충분할까? 혹시 큰 병이라도 생기면 어쩌지? 이런 불안이 자꾸만 찾아옵니다. 그 불안은 틀린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수입은 점점 줄고 지출은 더 예측이 어려워지는 인생의 두 번째 반전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계획 없이도 살 수 있었습니다. 뭔가 잘 안 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돈이 모자라도 일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다시 뛰기 어려운 나이이고 모은 돈은 점점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이 시점부터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계획해야 합니다. 이 시기는 인생의 착륙 준비 구간입니다. 무사히 내려와야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것들이 안전하게 자리를 잡고 내 인생 후반전도 평온하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재테크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살려면 매달 얼마가 필요할까?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은퇴 생활비 정확히 얼마가 필요한가요? 얼마나 모아야 할까요? 100세까지 살려면 10억은 있어야 한다던데 저는 한참 부족한 것 같아요.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먼저 여쭙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 달에 얼마 쓰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숫자로만 접근합니다. 뉴스에서 본 노후에 필요한 금액이라는 숫자, 남들이 말하는 4% 룰, 유튜브에서 떠도는 10억 있으면 노후 걱정 없다는 이야기들. 하지만 이 숫자들이 내 삶에 맞는지는 아무도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은퇴 생활비는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시골에서 텃밭 가꾸며 한 달에 100만 원으로도 넉넉히 사시고 어떤 분은 병원비와 손주 양육비로 400만 원도 빠듯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첫 번째는 지금부터라도 내 생활비를 매달 적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쓰는 돈이 은퇴 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물론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나 대출 상환은 줄어들 수 있지만 대신 병원비, 간병비, 여행비, 경조사비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월 평균 생활비를 적어보세요. 여기서 은퇴 후 빠질 항목 교통비, 외식비, 자녀 지원 등을 뺍니다. 대신 늘어날 항목 의료비, 보험료, 취미여가비를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100세까지 산다는 가정하에 30년치 인출액을 계산해 봅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도 매달 250만 원이 필요할 것 같다면 연 3천만 원, 30년이면 약 9억 원의 자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이 중 일부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중요한 건 지금까지 내가 준비한 돈으로 이 생활이 가능한가? 를 검토해보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노후 생활비는 남들과 비교할 문제가 아닙니다. 뉴스 속 통계도 다른 사람의 기준도 내 삶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방식,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지출 수준, 그리고 나의 자산 구성에 맞는 현실적인 기준을 지금부터 세워야 앞으로의 불안이 줄어들고 내 인생 후반이 훨씬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2. 자산은 지켜야 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하십니다. 나는 은퇴자니까 이제 투자는 끝났어. 이제는 예금만 들고 가면 되지.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많은 시니어들이 노후에도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은행 이자로는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도 충분하지 않고 예금만 들고 있자니 매년 물가가 오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조금이라도 굴려야겠다. 주식이든 펀드든 가만히 두면 불어나겠지. 하지만 여기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산을 늘릴 줄만 알고 지키는 법을 모른다는 것. 특히 은퇴 이후에는 수익보다 손실 회피가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와 달리 다시 회복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한 번의 큰 손실이 남은 20년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이 30% 하락했는데 생활비가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손해본 채 인출해야 하는 상황. 그 한 번의 실현 손실이 남은 노후 자금을 완전히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벌기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지금 갖고 계신 자산 구성을 점검하세요. 지금도 전체 자산 중 주식 펀드 비중이 너무 높지는 않은가요? 젊을 때 하던 방식 그대로 투자하고 있다면 위험합니다. 둘째, 위험 감내 능력과 위험 수용 가능성을 구분하세요. 내가 감정적으로 버틸 수 있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그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셋째, 자산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보세요. 당장 1에서 2년 내에 쓸 돈은 현금성 자산으로, 5년 안에 쓸 돈은 채권 안정형 자산으로, 10년 이상 남은 자산만 시장형 투자로 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산을 시간의 흐름에 맞춰 나눠 놓아야 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큰 돈을 벌 필요가 없습니다. 큰 돈을 잃지 않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평온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자산을 지키는 구조로 바꿔야 앞으로의 삶이 더 오래, 더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3. 현금, 비상금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그동안 꾸준히 모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이 질문을 던지신 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투자 자산은 많은데 당장 꺼내 쓸 돈이 없다는 것. 상담을 하다 보면 노후 준비를 꽤 잘하신 분들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펀드에 몇 억 있긴 한데 지금 당장 병원비가 필요해서 주식 손실 보고 빼야겠어요. 그런데 이건 마치 겨울옷 사두고 한여름에 입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비상 상황에는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 생명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상금은 월세나 생계비 3개월 정도면 되지 않나요?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직장이 없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지출을 막아줄 소득이 없습니다. 병원비, 자녀 지원, 긴급 수리비처럼 크고 갑작스러운 지출이 더 많아집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현금화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 전후 시니어 분들께 최소 12개월에서 18개월분의 생활비를 현금으로 확보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소비성 자금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지켜주는 재정 안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생활비가 약 250만 원인 분이라면 1년치 약 3천만 원, 1년 반치 약 4,500만 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금액은 예금, CMA, 단기 채권 등 안전하고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자산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많이 묶어두면 아깝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비상금은 수익을 내는 자산이 아니라 위기를 버티게 해주는 자산입니다. 오히려 이 안전자금이 있으면
나머지 투자 자산은 훨씬 여유 있게 더 긴 안목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하락장이 와도 당장 꺼낼 필요가 없으니 싸게 팔지 않아도 되거든요. 결국 현금 비상금이 있다는 건 내 삶이 갑자기 흔들리지 않도록 버틸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은퇴 이후 내 몸 하나 지키고 가족에게 걱정 끼치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돈은 비상금입니다. 지금이라도 생활비 기준으로 1년치 현금 확보 꼭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4. 가족과 나, 상속과 유언은 준비되셨나요? 많은 분들이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그런 얘기 꺼내면 자식들이 오해할까 봐요. 내가 죽을 것도 아닌데 벌써 유언을 쓰라고요? 이런 말씀 정말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언은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상속 유언, 의료 의향서, 재산 분배. 이야기만 꺼내도 어색하고 불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꺼내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한국 시니어 10명 중 7명은 유언장을 준비하지 않았고 자녀 중 절반 이상은 부모님의 재산 내용도 어디에 무슨 문서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경우 누구도 대신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현실을 알고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기본 점검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언장 말로 하지 마시고 꼭 문서로 남겨두세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치료 중단 여부를 스스로 결정해 둘 수 있습니다. 재산 분배 계획, 상속세, 증여세,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필수입니다. 법적 대리인 지정, 판단이 어려워졌을 때 대신 결정을 내릴 사람을 지정합니다. 가족과의 대화, 자녀들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미리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유언장을 쓸 때 우리 애들은 사이 좋으니까 싸울 일 없어요 라고 안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돈 앞에서는 누구나 낯설어집니다. 내가 없을 때 오해와 다툼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미리 대화하는 것입니다. 상속은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정리입니다. 유언은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남겨진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행위입니다. 지금이라도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시니어 복지관, 공증 사무소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도 많이 마련돼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대화가 어색하더라도 이 영상 하나를 링크로 공유하며 시작해보세요. 나도 이거 보고 생각이 많아졌어. 그 한마디가 가족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유산은 죽은 뒤에만 주는 걸까요? 내가 죽은 뒤엔 다 자식들 몫이겠지. 이 말 너무나 익숙하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우리는 유산이라고 하면 돌아가신 뒤에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살아있을 때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있을 때 도와줘야 진짜 필요한 순간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첫 아이를 출산했거나 전세 자금이 부족하거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시기는 돈이 가장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때 1,000만 원, 2,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은 나중에 1억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그 도움의 순간을 직접 지켜볼 수 있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전 증여는 단순히 가족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평소 아끼던 단체에 기부하거나 내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거나 작은 규모라도 내 뜻이 담긴 사회 환원을 실천하는 것. 이 모두가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나중에 남으면 기부할게요 라고 말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남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의미 있게 나누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아름다운 유산 설계입니다. 물론 생전 증여에도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10년 내 증여액은
상속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자녀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증여공제를 활용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자산의 일부만 분할해주고 나머지는 노후자금으로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다 줬다가 내가 곤란해졌다는 사례도 실제 많습니다. 나눔은 현명해야 오래갑니다. 유산이란 꼭 거창한 돈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남기는 가치가 진짜 유산입니다. 누구를 도울지, 어떻게 도울지, 언제 도울지 그 결정은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살아서 직접 경험하는 순간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6. 이제부터는 숫자보다 구조입니다. 한 5억 있으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10억은 있어야 하겠죠?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얼마가 있느냐보다 그 돈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같은 5억이라도 구조가 잘 짜인 사람은 평생 편안하게 씁니다. 구조가 없는 사람은 5년 만에 고갈됩니다. 노후 재정의 핵심은 총액이 아니라 흐름과 배치입니다. 젊을 땐 단순했습니다. 월급 저축 투자. 일하면서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모으기만 잘하면 됐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고정지출, 예상치 못한 의료비, 간헐적인 자녀 지원, 부동산 유지비. 여기에서 중요한 건 내 돈이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필요한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자산을 목적별로 나누어 설계하는 것이 진짜 재정 계획의 시작입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3단계 자산 배치법을 알려드릴게요. 단기 생활비 1에서 2년 내 인출할 자산, 예금, CMA, 단기채, 적금 등 갑작스러운 지출에도 당황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영역입니다. 의료비, 생계비, 경조사비 등은 여기서 해결합니다. 중기자산 3에서 7년 이내에 사용할 예정의 자산, 안정적인 배당형 상품, 원금 보장형 연금 등 생활비 보충, 여행, 자녀 지원 등을 위한 자금입니다. 장기 투자 자산 10년 이상 사용할 자산, 주식, 펀드, ETF, 실물 자산 등 인플레이션을 이겨내고 자산을 유지할 역할을 합니다. 다만 비중은 연령과 위험 감내 능력에 따라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목적과 시기에 따라 자산을 나누고 흐름을 설계하면 갑작스러운 지출에도 당황하지 않고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자산이 펀드에 있거나 부동산에 묶여 있거나 현금만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됩니다. 균형이 핵심입니다. 이제는 얼마 있느냐가 아니라 언제 쓸 돈을 어떻게 나눠두었느냐가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산 한 번만 구조적으로 재점검해 보세요. 의외로 간단한 조정만으로도 훨씬 편안하고 지속 가능한 인생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7. 불안한 미래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 우리는 매일 뉴스를 봅니다.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뛰고 부동산은 불안하고 어디에 투자해도 마땅치 않다고들 하죠. 이런 세상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가 너무 불안합니다. 그런데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불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막연한 걱정은 대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리스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점검 항목은 당장 종이에 써서 체크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 3가지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절반 이상 사라집니다. 1. 생활비 리스크, 매달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합산해서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그 돈으로 실제 지출을 감당할 수 있나요? 부족한 금액을 메울 지속 가능한 인출 계획이 준비되어 있나요? 리스크 포인트, 소득 대비 지출이 불균형할 경우 자산 고갈 속도가 빨라집니다. 2. 의료 간병 리스크,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고 있는가? 큰 병이 생겼을 때 감당 가능한 실손보험이나 의료비 준비금이 있나요?
간병이나 요양비가 발생할 경우 가족과 역할 분담이나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리스크 포인트. 한 번의 병원비나 장기 요양비가 전체 은퇴 자산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3. 상속사 후 리스크. 내가 없어도 가족이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가? 유언장, 연명의료 의향서, 금융정보 정리 등은 되어 있나요? 내 자산의 위치와 비밀번호, 관리 방법을 가족 중 누군가가 알고 있나요? 리스크 포인트. 내가 없는 순간 가족은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은 지금 점검하고 조정하면 당장은 큰 변화가 없어 보여도 인생의 후반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사실 리스크는 확률이 아니라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걸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안심되는 게 아닙니다. 구조를 점검하고 리스크를 대비했을 때 비로소 삶이 편안해집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7가지 내용 모두 어려운 투자법이나 복잡한 금융기법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 흘러가게 할지 결정하는 것뿐입니다. 이제는 미루지 마세요. 불안은 피하는 게 아니라 준비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어떻게 들으셨나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이 내 삶을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돈은 많고 적음보다 어떻게 준비했느냐, 얼마나 평온하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만큼 앞으로의 삶도 안심하고 살아갈 권리가 여러분에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후반이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제가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저는 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년 재정 전문가 이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